안녕하세요. 현리갈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도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장래혁 교수님의 강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강의 제목은 맨발 걷기가 도파민 중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영상 역시 우역의 힐링TV에 게재됐던 것인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편집하여 게시합니다. 원래는 한 개의 영상이었는데 영상 길이가 길어 저는 두 편으로 나누어 편집했습니다. 원본 영상은 더보기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앞편은 도파민과 도파민 중독에 관한 이야기이고 뒷편은 도파민 중독을 맨발 걷기가 어떻게 극복해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과 같이 강의 영상을 먼저 듣고 제가 용어 설명과 함께 간단한 요약을 덧붙였습니다. 그럼 먼저 강의를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장래혁 교수님,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뇌교육학과 우리 학과장님 모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도파민과 이제 맨발 걷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여쭈고자 네. 교수님을 네.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네. 도파민에 대해서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예, 도파민이 무엇인가. 맨발 걷기. 네. 도파민보다 더 많이 한때 들었던 게 세로토닌이죠. 네, 세로토닌. 네,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은 일종의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국가 대표급입니다. 네. 신경 전달 물질 들어보셨습니까? 네. 호르몬은 들어보셨죠? 네, 호르몬은 많이. 혈액 네. 속에 흐르는 거를 호르몬이라고 하고, 네. 뇌에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고작용, 네. 모든 뇌 작용의 화학적인 역할을 하는 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네. 해요. 네. 뇌내 호르몬이라고도 뇌내 호르몬. 네. 하는데요. 네. 그 중에 도파민은 흥분성 호르몬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네. 뭔가를 이렇게 막 추구하는 거, 네.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 상태는 도파민이 조금 많이 나오는 상태. 네. 근데 반대로 뭔가 약간 무기력하고 조금 우울하고 우울하고. 뭔가 힘이 없고 그럴 경우는 도파민이 조금 부족한 상태. 네. 그러니까 도파민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없는 거고요. 네. 적절하게 어떤 상황에서 그에 맞게끔 도파민이 나오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왜 지금을 도파민 중독, 이제 도파민 디톡스 네. 이런 게 얘기 나오냐면 지금 현대 사회가 뭔가를 탐닉하게 하고 뭔가에 쉽게 자극이 되고 네. 계속 뭔가를 원하는 그런 한때 도파민 사회, 네. 현대 물질 문명을 도파민 시대, 도파민 사회라고 정의한 이유는 이제 그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도파민이 분출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중독 같은 문제가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도파민은 넘쳐도 안 좋고 적어도 안 좋다. 네.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가 도파민이 쉽게 넘쳐나는 사회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 도파민을 얘기할 때 가장 떠올리는 단어가 보상이에요. 보상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뭔가 행위를 해서 그에 따른 성취를 했을 때 그 느끼는 희열감, 뭔가를 이뤘다는 그것.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흥분을 하고 기뻐하고 한다는 것은 그때 도파민이 막 분출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특별하게 정당한 노력 없이 보상이 올 때가 있죠.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됐다. 네, 로또에 갑자기. 엄청난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그 희열과 쾌감. 네. 그런데 그것이 마냥 좋으냐?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70% 이상은 불행한 삶을 산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당한 노력 없이 갑작스런 뇌에 충격이 온 보상이 왔을 때 뇌의 보상 회로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왜냐? 특별하게 한 게 없는데 엄청난 희열이 왔으니까 뇌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의 뇌는 정당한 노력을 오랜 시간 영위를 했을 때 적절한 보상 회로가 작동을 하면서 도파민이 분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학생분들이 있으시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80점 받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전날 하나 덜쳐봤는데 거기서 문제가 다 나와서 거의 만점을 받았다. 그런데 그 만점 받은 사람이 그 엄청난 쾌감이 순간적으로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경험만으로
이후에 똑같은 행위를 한다면 안 되겠죠. 네. 그럼 그 사람의 보상회로는 한번 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네. 그래서 도파민이 조절 시스템이 흔들리기 아주 쉬운 시대를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극한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파민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험한 물질인 줄 알 수 있어요. 네. 도파민이 조금 적어지면 무기력해진다고 했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흥분이 돼야 되는데 뭐 일상이 무기력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면 운동에도 관여합니다. 도파민이. 우리는 동물이 본질이니까요. 네. 이 움직임이 문제가 일어나요. 그 움직임이 더 결여되면 이 병에 걸리죠. 파킨슨. 그래서 도파민 회로가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 파킨슨 환자들의 도파민 시스템이 많이 망가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네. 반대로 도파민이 막 계속 분출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도파민이 넘쳐나서 내가 100이라는 거에서 흥분이 됐는데 그 이하로는 흥분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심해지면 중독을 넘어서 조현병까지 가요. 그래서 도파민이 넘치는 게 극한으로 가면 조현병, 제정신이 아닌 네. 거예요. 부족한 게 극한으로 가면 파킨슨. 그래서 이 자신의 도파민의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베이스라인에서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는 정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건강으로 보면 항상성 기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플러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이너스. 네. 그 범위를 조절하는 게 바로 지금 맨발 걷기 같은 거죠. 뇌가 뭡니까? 뇌의 작용이 뭔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장 근본을 따지면 조절자예요. 조절자. 네. 근데 이 도파민이 쉽게 교란이 일어나는 현대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고 화장실 갈 때도 맞습니다. 가져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덜 움직이고 햇빛 안 쬐고 네. 인스턴트 먹고 이런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을 망가뜨리기 쉬운 현대 사회, 그리고 짧은 강렬한 자극을 너무나 쉽게 취해서 도파민이 쉽게 분출되는 그런 쇼폼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쇼폼 컨텐츠. 네. 네, 이런 쇼츠. 시대에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항상성의 교란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거를 거꾸로 제로 포인트를 잡아주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어떤 게 긍정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나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할 거냐, 어떻게 조금 그 0점 제로 포인트를 잡을 거냐. 그러면 뇌가 가장 오랜 시간 진화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익숙해져 있는 시스템, 자연과의 만남이죠. 자연과의 커넥트. 그래서 맨발 걷기 같은 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성의 교란은, 도파민의 교란은 물질 문명의 극한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인공지능 사회로 갈수록 인간의 뇌가 갖고 있는 자연 시스템하고 점점 괴리감이 커져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일상에서 이거를 다시 접지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그 중에 뭐 아주 좋은 게 맨발 걷기겠죠. 네. 네. 우리 항상성은 자유신경계의 문제예요. 자유신경계랑 교감, 부교감 예, 예.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일어나는 현대인들의 많은 수면 부족, 두통, 뭐 이런 많은 것들의 문제는 바깥쪽 뇌의 문제라기보다 안쪽 뇌의 생명 중추 기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유신경계 실조증 네. 이런 것도 얘기하고 중독, 네. 엄밀하게는 정보 중독이에요. 정보 중독. 정보화 사회니까. 정보 중독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다. 네. 많은 현대인들이 네. 제정신이 아니다. 조금 뇌 교육 관점에서 보면 네. 지금 나의 뇌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네. 중독은 바꿔서 얘기하면 나의 브레인의 주인 자리를 뇌 속에 들어온 정보가 꿰차고 있는 거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나의 뇌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인의 의미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
중독에 빠지는 사람과 빠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게임 자체가 중독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쵸, 게임을 게임 하는 많은 자체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중독이 되는 거지. 네. 게임 자체가 뭐 좋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고스톱을 친다고 도박으로 중독이 되는 케이스가 있지만 뭐 이렇게 활력 있고 재미나고 네. 이렇게 명절 때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게임에 어떤 친구는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프로게이머도 나와요. 네. 그런데 프로게이머에 대한 뇌 연구를 보면 정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떤 차이냐? 내가 이 게임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네, 나는 이 게임을 왜 하는가에 대한. 네. 나는 이 게임을 통해서 어떤 뭐 목표나 변화를 만들고 싶으냐에 대한 거. 근본적인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있느냐. 내가 이 게임을 하느냐. 어떤 상황이 게임을 하게 만드느냐. 그 의사결정의 시간, 공간에 내가 있느냐, 내가 없느냐. 네. 그래서 이걸 뒤바꿔 얘기하면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하느냐, 네. 하지 않느냐. 뇌의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냐로 네. 귀결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이것을 내가 한다. 네. 그리고 이것의 목적이 정확하다. 근데 그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하면 이제 좀 도움이 될까요? 하나는 예를 들면 네. 맨발 걷기를 하실 때도 제 집 주변에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조금 잘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맨발 걷기를 신발을 신고 그냥 이렇게 A에서 B로 네. 움직이는 것처럼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좀 약간 바뀌었죠. 맨발 걷기를 한다는 얘기는 맨발과 그 바닥, 네. 흙과 땅 접촉했을 접촉. 때의 네. 그 발에서 전해오는 느낌, 그 느낌을 나의 의식이 알아차리게끔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비교적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알아듣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약 설명을 하기 전에 몇 개의 용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본문 곳곳에 기재라는 말을 쓰고 계십니다. 기재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한자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틀린 표현입니다. 한자라고 해야 합니다. 기재는 영어의 메커니즘을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로 옮겨 만든 낱말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기재라는 말 대신 주로 기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전이라는 말은 정말로 족보가 없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사전에서도 이 낱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기전이라는 말 대신 기재라는 말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영어 그대로 메커니즘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항상성이란 말입니다. 항상성은 생명체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작용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가장 많이 예로 드는 항상성 메커니즘은 체온, 혈당, 체액, 혈압다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도 몸이 익숙해진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작용도 항상성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요 현상 같은 것도 항상성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살 빼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본문 중간에 숏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원래 말을 줄여서 쓰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TV, 포토그래프를 포토라고 줄여 쓰는 것처럼 말이죠. 숏폼과 반대의 의미로 롱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길게 작성된 텍스트나 문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롱폼 아티클이란 말은 깊이 있는 분석이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긴 기사나 글을 가리킵니다. 유튜브 영상도 세로 길이의 짧은 쇼츠 영상을 숏폼 영상이라고 하고 전통적인 가로 길이의 다소 긴 영상을 롱폼 영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강의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도파민이 무엇일까요?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뇌의 명령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호르몬과 거의 같지만 호르몬이 피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것에 비해서 신경 전달 물질은 뇌 속에서만 흐릅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뇌 안의 호르몬, 즉 뇌내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도파민은 우리를 업 시키고 다운 시킵니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면 도파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힘이 없고 우울하면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자체가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그에 맞는 도파민이 나오면 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왜 도파민 중독, 도파민 디톡스, 도파민 시대, 도파민 사회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도파민이 너무 쉽게 분출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도파민 중독으로 너무나 쉽게 몰고 간다는 것이죠. 도파민은 보상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 보상으로 뇌에서 나오는 물질입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희열감과 기쁨을 맛보도록 뇌가 우리를 흥분시켜주는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반드시 노력과 대가가 있는 보상이어야 합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어젯밤 우연히 본 문제지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서 100점을 맞거나 하는 것처럼 아무런 노력 없이 보상이 와도 도파민은 분출됩니다. 이런 노력 없는 보상은 뇌의 보상 회로를 망칩니다. 지금의 시대는 너무 쉽게 도파민이 분출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의 도파민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기 아주 쉬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파민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대표적인 게 두 개 있는데요. 파킨슨병과 조현병입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너무 안 나와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에 비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중독을 넘어서면 조현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의 도파민 베이스라인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베이스라인이 나의 도파민 항상성의 기준점, 즉 0점이 됩니다. 이 기준점의 허용 범위 내에서 도파민 분출을 조절해서 나의 도파민 항상성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도파민을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뇌가 무엇일까요? 뇌의 근본은 코디네이터, 즉 조절자입니다. 그런데 뇌는 무엇을 조절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매여 있고 덜 움직이고 햇볕 보지 못하고 인스턴트 식품에 쪄들어 있고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게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쉽게 망가집니다. 그러면서 짧고 강렬한 숏폼 환경에서 살죠. 이것이 우리의 도파민 항상성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도파민 항상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연과의 교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연결될 때 우리는 뇌의 주인이 되고 그러면 뇌는 조절자로서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뇌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결국 뇌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뇌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도파민 항상성이 문제가 되는 근본 원인은 정보 중독입니다. 지나친 정보 때문에 우리 안쪽 뇌의 중추 메커니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즉, 내 뇌의 주인 자리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정보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이란 말 있죠. 이것은 게임 자체가 중독이란 말이 아닙니다. 게임을 해도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프로게이머가 됩니다. 프로게이머는 질문을 합니다. 즉 프로게이머는 게임을 하는 이유나 목적에 대해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딱 하나입니다. 게임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의사결정의 자리에 내가 있느냐 내가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유지하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의식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맨발 걷기입니다. 특히 겨울 맨발 걷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도파민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그동안 도파민이 나쁜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도파민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가 도파민 항상성, 나아가서 뇌의 항상성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무척 뿌듯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맨발 걷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용으로 도파민이나 우리 뇌의 항상성을 지켜주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